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미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중동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참 큰 사건이 두 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쪽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냐면요, 지난 아브라함 협정 이후로 정상들이 다시 모였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아주 절묘하게 IS죠? 이들이 이스라엘 영내에서 테러를 일으킨 걸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그 여파를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텍스트로 언급을 안 했지만은 잠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식입니다. 예, 역사적인 외교 현장. 그렇죠. 현재로서 아브라함 협정 이후로 다시 그 외무 장관들이 모이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27일 이스라엘 네게이브 사막에서 스테보케르 키부츠에서 개최한 걸로, 그들의 그 미팅이 개최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했던 외무장관은 6명입니다.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은 야이르 라피드, 아랍에미리트는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바레인은 압둘라티프 알 자야니, 모로코는 나세르 브리따, 이집트는 사메흐 수크리, 그리고 미국은 토니 블링컨. 이렇게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은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간혹시 국제 뉴스를 잘 면밀히 보셨으면은 UAE 정도는 어떠한 외무장관인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협정으로 맺었던 나라들이,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미 국교를 맺었던 정상화를 시킨 두 나라가 있죠. 이집트랑 요르단인데요. 이번 협정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 이전에 이스라엘과 그 수교를 맺었던, 정상화를 맺었던 아랍 국가는 요르단과 이집트 두 나라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아브라함 협정 때가 되면 2020년에 했잖아요. 이때 네 나라, 이스라엘 포함해서 네 나라가 이렇게 같이 연합을 했는데요. 물론 미국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죠. UAE, 바레인 이렇게 했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그 아브라함 협정을 했고, 거기서 더 플러스 해가지고 모로코와 수단까지, 네, 수단까지, 아랍 소위 중동이라고 하는 그 중동민 아랍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시킨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다시 해드리면, 일단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기존에 있었고요. 그 각각 이집트 같은 경우는 79년, 그리고 요르단은 94년일 거예요. 그때 각각 했고요. 2020년이 돼가지고 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이렇게 해서 지금 여섯 나라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수단하고 요르단은 참석을 안 했는데요. 요르단 같은 경우는 아마 팔레스타인 등의 아랍 국가, 다른 타국 국가들의 약간의 그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이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단 같은 경우는 아마 또 국내 정치에 좀 불안한 그런 정세, 그런 것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르단하고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랍 국가에 대한 눈치라든지 그런 것들. 다른 나라는 그것보다 좀 더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대이란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나라들이 여기 모였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모였습니다. 요르단의 외무장관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긴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UAE하고 이스라엘하고 왕래를 하려면요, 거의 비행기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요. 그 비행기를 직선으로 가려면은 무조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북인해주고 용인해주는 걸 보면은, 아, 간접적으로나마 아니면 그 이면적으로나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현장에서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은 뒷작업에 좀 더 협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이번에 그 네게브, 이게 네게브 정상회의잖아요. 여기서 요르단이 참여하지 않은 거와 수단이 참여하지 않았던 까닭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참석을 하지 않고 국교 정상화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로 그 이들과 교류했던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요, 다른 뭐 경제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대이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정보,
지역 미사일, 경보 그리고 방어 시스템 이런 거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정상화 맺은 아랍 국가들하고 특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정보 기관으로서 그렇게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정보 공유, 군사적인 공유하면서 이제 이란을 막아내는 그런 작업에 끼어드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있는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을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네게브 사막일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아직도 심한 곳이고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배경이긴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곧 4월 2일이 되면은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라마단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보면요. 이제 올시티라든지 그런 데 지금 돌아다니면은 예, 라마단 카림이라고 어디든 표지판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아무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좀 어수선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던 뭐 요르단 이제 아브라함 협정과 예, 이스라엘과 정상화했던 모든 국가들 그런 통틀어서 그런 국가들의 모임이 사실은 이런 어중간한 시기 때 일어날 이유는 또 없다고 생각되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네게브는 또 하필이면 대체한이 왜 그러냐? 일단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묻힌 곳이고 그의 고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벤구리온의 홈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총리를 기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대 총리를 기리는 그런 씬을 여러 국가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어, 국교 정상화 나라들에게 아랍 국가 중에서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난 이렇다. 나는 초대 총리 벤구리온을 기린다. 벤구리온이 역시 중동 전쟁을 초기에 이끌었었고 초기 아랍 국가다라고 대립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 관계 정상화 나라들은 이 벤구리온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이것도 약간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치적인 시그널까지 포함되지 않나. 이스라엘의 근간, 정치적인 시초 이런 것들까지 인정해주는 현재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뿌리까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주 강하죠. 즉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정상화된 국가랑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정상화된 국가들의 어떤 그 관계를 공고히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역사적인 토대로 좀 더 공고히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스텝 보켈에 있는 벤구리온의 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무튼 뭐 이렇게 완전히 네게브 사막 그 한복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완전히 그 주변 사막밖에 없는 그런 곳에 왜 갔냐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런 인물과 관련이 있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화제인데요. 대이란 협력과 미국 행복 우려. 저는 이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주제를 단 건요. 제 생각으로 넣은 거고요.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텍스트들은 기사들에 있는 내용 중요한 것들을 좀 해가지고 번역해 하는 겁니다. 일단 이들이 모여서 그냥 놀고 가진 않겠죠. 어떤 중요한 시그널이랑 사인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그널로 보이냐면요. 제가 요약했는 바에 의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대이란에 관한 성격이랑 그리고 미국 행보를 좀 우려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텍스트가 여기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파트너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란을 물론 이란도 이란이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그 이스라엘과 UAE가 정말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잖아요. 엄청나죠, 지금. 예, 뭐 예전에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석유 자원도 그렇고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과학 기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엄청난 경제 규모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제가 몇 번씩 가끔씩 여기 기사에 관련된 소식을 네, 이 영상으로 올렸고요. 뭐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더 많은 교류들이 있는 부분이죠. 물론 모로코 이런 나라들하고도 교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든 동맹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이란을 막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시대 때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게 100% 불가동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50 될까 말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이란 핵합의에 의한 것들을 대강 정리를 하고 빨리 중동에서 빠지려고 하는 게 좀 강이 강한데, 이런 기준이 비슷해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좀 이란의 행보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게 있지 않냐라고 특히 이스라엘이 보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귀에 미국이 진짜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두려워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큰 차이점은 이란 핵합의를 어떻게 바라보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해봤자 어쨌든 간에 이란은 핵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완전 빠져버렸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뭐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 이란에게 좀 더 기회를 주는, 좀 더 그런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란이 핵 합의를 하면은 아예 개발을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겉으로는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미국이 뭐 이란이 핵 합의를 뭐 한다고 해서 핵을 안 개발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란하고 이 사우디 등의 그 순위 라인하고 이런 세력 균형을 통해 가지고 서로 힘의 균형을 대충 맞춘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중동에서 힘을 빼려는 것 같은데, 무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이란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미온적인 온화한 태도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란의 핵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을 행동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표현을 하고요. 이란입니다. 핵 합의 과정을 통해서 강력해지고 공고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깊은 걱정을 표한다.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를 하는 대신에 경제 제재를 푸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 개발이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몰래 핵 개발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내용이 전개될 것이고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다뤄야 할, 손봐야 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일단 제일 큰 거는 미중 분쟁, 아니 대중국 그 전략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렇죠, 대러시아 정책,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 부분 가고 있죠. 물론 남미 쪽에는 조금 비중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기조만 유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 중동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것 때문에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 쪽에 좀 강하게 개입을 해야 이스라엘이 좀 안보적으로 위협을 덜 느낄 텐데, 어떻게든 미국은 빠지려고 하고 이란은 어떻게든 그런 그 세력적인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핵 개발과 경제를 동시에 지금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이 이중적인 모습이 여기서 이스라엘에게는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아브라함 협정 이후로 최초로 이렇게 국교 정상화된 나라들끼리,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스라엘과 그 관련된 아랍 내에서 국교 정상화된 나라입니다. 네, 그런 모임들, 그 모임들이 있는 가운데 일어난 큰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IS 사건인데요. 하데라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텔아비브 아실 텐데요. 텔아비브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북이스라엘 완전 북쪽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중부 중에선 좀 위에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저녁 IS와의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맹세한 이스라엘 아랍인 2명이 이스라엘 국경 경찰 2명을 사살했고 추가적으로 12명을 부상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베두인 계열인 테러리스트 1명이 심각한 공격을 가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고, 이스라엘 경찰은 그 공격 이후 때 월요일에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고를 취했고 엘러트 높인 겁니다. 또한 주요 도로를 따라서 검문소 설치하고 도심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규모 병력 배치를 예정했고, 그리고 네게브 정상회담, 방금 언급한 회담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런 것과 절벽이 맞아떨어지는 게 타이밍이라 타이밍이 참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첫째 이 네 줄 있죠? 이 네 줄은 제가 번역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 째 줄은 제 생각을 붙인 겁니다. 이거는 글에 있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IS 다들 아실 겁니다. IS. 사라진 줄만 알았던 IS. 이렇게 또 한번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내기부 정상회담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딱 드러내네요. 한국에는 아주 많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사실 내개부 정상회담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IS 소식이 더 많이 알려졌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신분이 누군가입니다. IS 연결돼 있다고 맹세를 한 swore 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인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딱 유대인하고 이퀄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물론 유대인들이 세운 국가가 맞습니다. 주이시 스테이트가 맞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이스라엘 인구 중에 유대인 인구가 여러분들 90% 이상이 아닙니다. 70% 정도 돼요. 그리고 70몇 프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랍인들은 그 반면에 20, 30%가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 북부 쪽에 많이 살아요. 예루살렘도 많이 살고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랍인들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보통 이들이 얻는 혜택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아랍인들이지만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취업하는데 당연히 기회가 당연히 있고요. 교육도 이스라엘에서 교육 받는 거야 뭐 당연한 것이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지금 IS라 자청하면서 2명 사살했는 겁니다. 네, 아랍인 2명이요. 네,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이고 매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저는 초점을 두는 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IS라는 거예요. IS는 2015년, 2016년 이때는 영토적인 개념으로 활동을 했다가 그 이제 락가 이런 거 점령되면서 IS는 결국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분파 세력들이 보코하람이라든지 뭐 민다나오에 있는 그 필리핀 쪽에 있는 곳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은 사실 지하 조직이라기보다는 이미 드러난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에 분명히 IS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IS 조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IS 조직에서의 분파 개념으로 뭐 보코하람 같은 그런 네임이 있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스라엘에 알려진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외로운 늑대인 듯 하면서 IS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뭔가 색출해내기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많이 충격적인 부분이고 물론 이에 좀 더 파생적으로 IS가 일단 다시 큰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또 충격적인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기입니다. 3월 말이고 그리고 네개부 정상회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네개부 정상회담이 일어난 상황에서 IS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들이 뭐 음악 콘서트 이런 것도 일정이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된 걸로 제가 들었고요. 네, 이 정상회담의 일정들도 IS 사건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취소가 된 일정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마단 직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라마단 직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은 아랍인들은 라마단 시작하면 또 모여들고 어, 저 집은 그 라마단 시작하기 지난 주가 요즘 주가 되잖아요. 어, IS들이 또 일으키고 있는데 물론 많은 아랍인들이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랍인들이 하더라도 IS를 반발합니다. 싫어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또 이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시위에 그 소수 아랍인들은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그 라마단 이후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 시위의 강도가 높아지는 이 첫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요. 경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민간인들의 안전이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그 히브리대에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유대인 쪽이랑 아랍인 쪽인 것 같은데요. 서로 마주보고 시위를 했었습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에 했고 정해진 시간 끝나고 이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별 유혈 그런 거 없이 유혈 사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위원 했는 것 같은데 유대인 학생들은 그 이제 이스라엘 깃발을 들었고요.
아랍인 쪽 같은 경우는 어떤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Students should not arrest students.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학생들을 체포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함께 음, 기타 뭐 이런 구호적인 말들을 하면서 피켓 들면서 시위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참 저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경험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근데 이게 이제 IS에 대한 그 대응이었을 겁니다. 그 아랍인들 중에서 피켓 든 것 중에 좀 제가 봤을 때 특별했던 거는 IS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네, 그냥 같은 아랍인이라고 해서 같은 무슬림이라고 해서 전부 다 IS 지지하는 거 아니라는 거. IS는 이슬람 중에서도 원리주의 쪽이고 원리주의에서도 완전히 말 그대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소수 중에 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IS 사건, IS의 어떤 이스라엘 국경 경찰 사살 사건 이후에 이 히브리드 내에서도 제가 시위하는 것을 학생들끼리 시위하는 것을 제가 봤다는 것까지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뒤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별 이상 없이 뭐 평화롭게 서로 데모스트레이션만 하고 해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제가 안전한 범위가 되면은 이 시비 영상을 제가 찍었긴 찍었는데 안전하다 범위에서는 올려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고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의 어떤 재확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재확인과 외교적 그 교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한 획에 또 한 획을 그는 사건이 네게브 정상회담이라면 그 반면에 또 IS는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 내에 또 안보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당장의 영향과 라마단 이후의 후속적 영향에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 중동 내에서 당연히 중요한 소식이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본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제가 그 말하는 중에 말이 빨랐을 것 같은데 뭐 이해가 안 됐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을 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들, 또 흥미롭고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수였습니다.